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봄바람도 불어오고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인기가 계속 치솟으면서 경매가 열리는 법정에도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낙찰받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공매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진짜 요새 부동산 경기 어디는 좋다 그러고 어디는 뭐 아직도 찬바람이다 그러고 이게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그 매매 여부에 따라서 네. 좀 가격에 대한 좀 체감이 좀 다를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의 규제 또는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폐지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의 어떤 침체가 이제 좀 멈춘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반등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주거용 시설의 평균 응찰자 수가 이제 9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9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이제 2월 4주차 법원 경매의 낙찰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0% 초반이었는데 30%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 특히 경매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경매 시장에도 뭔가 온기가 확산되는 듯한 분위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눈에 띄는 매물들이 따로 있었나요? 네, 일단 2월에 저의 예. 이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예. 서울 강동구 아파트 낙찰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이제 24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감정가가 이제 6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두 번 유찰된 최저가가 4억 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입찰 경쟁률이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가는 6억 8천. 감정가를 오히려 넘기는 그러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임차인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5억 1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네. 이 가격에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6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약간 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게 입찰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분은 좀 특이한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이제 보증금도 지킬 겸해서 아마 높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더불어서 최근에 경쟁률이 높았던 세 건 정도를 좀 소개하자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역 롯데 캐슬파크엘 경쟁률이 이제 52대 1. 와.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반송동의 쌍용 예가가 81대 1. 마지막으로 인천 동구 송림동의 휴먼시 아파트의 입찰 경쟁률이 42대 1. 정말 뜨거운 입찰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네요. 네. 왠지 한 50명 이상 모여서 하다 보면은 막 자꾸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 호가 적어낼 때 이렇게 네, 적어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서로 약간 경쟁 심리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예. 오히려 두 번 유찰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가 팍 올라가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봄에 그 이사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지금 뭐 3월이니까 이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막상 해보려고 해도 조금 겁도 나기도 하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법원도 가야 되고 뭔가 절차도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예.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쉬운데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면 좀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한번 보통 해보는 게 처음이 중요한 것 어렵죠.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경매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 네. 또 실제로 현장 분석하고 권리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찰장에 가서 입찰하고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경매 절차도를 한번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경매 절차가 일단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래 너의 신청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법원이 매각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와라. 그리고 집행관한테 현황조사를 해와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각기일을 잡는 겁니다. 통상 감정평가액이 최초 매각 가격의 이제 기준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매각기일 날 입찰이 되면 일주일 있다가 이 낙찰자의 이제 매각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통상 이제 매각이 허가되고 그다음에 매각이 이제 확정되면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둬서 잔금을 납부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에서는 소유권이 등기를 해야 되지만 경매에서는 그냥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최종적으로 배당 절차를 하게 되면 절차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지난주
그전에 방송 중에 왜 수강생들을 데리고 임장 다녀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수강생이라면 대학 학교의 수강생들? 아닙니다. 그 일반 직장인들, 일반 네, 주부분들, 직장인들. 네, 재테크 투자자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임장 말고 실제 경매도 어떻게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해볼 수 없어요? 체험해볼 수 없습니까? 실제로 이제 해볼 수는 있는데,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예. 있습니다. 따라가실 계셨는데. 아니 저걸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한번 따라가 볼까 싶어가지고. 네. 방법이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이 입찰장은 네. 직접 이제 입찰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이제 뭐 스스로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맞춰서. 네. 근데 수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새벽에 막 경매하는 거나 미술품, 수산시장. 영화에서 보는 그 고가 미술품 경매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방식이?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수산시장이나 이제 미술품 시장은 우리 이제 법원 경매에서도 방법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호가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 법원 경매는 호가 경매를 하지 않고요. 이게 예. 약간 좀 폐해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기일 입찰하는 것이고 기일 입찰은 이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 입찰하는 사람들이 입찰자가 몇 명인지 또 입찰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예. 그런 절차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고. 맞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그걸 이제 호가 경매를 했었던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하죠.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다르다 방식이. 그럼 기일 입찰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매각기일에 이제 법원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법원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날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할법원이라고 하는 건데 관할법원. 통상 이제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구다. 그러면 서부지방법원, 아하. 강서구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수강생분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입찰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법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 노원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북부지방법원이 1호선 도봉역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7호선 도봉산역에 가셔가지고 교수님 법원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도봉역하고 도봉산역하고 혼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예. 사전에 꼭 잘 체크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왜 신사동도 강남에도 있고 저쪽에도 맞습니다. 네, 있잖아요. 예. 은평구에도 있고요. 아. 네. 그렇구나. 얼굴이 아니 근데 빨개졌어. 혹시 저기 평일날에 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직장 문제라든지 그러면 꼭 본인이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법원 경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온비드 공매는 가능한데 법원 경매는 인터넷 입찰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거나 또는 이제 대리인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리인이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위임장.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위임장에 찍은 도장은 가령 뭐 이정민 한글로 돼 있고 네. 인감증명서의 모양은 영어 이정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막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네, 막도장, 그러네요. 그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그럼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이런 소소한 포인트 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말씀해주신 대로 현장에서 손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일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표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입찰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그 입찰하고자 하는 예. 분들이 오늘 만약에 법원에 가서 네. 입찰을 한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입찰 법정에 가겠죠. 예. 네, 입찰 법정에 가면 먼저 입찰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입찰 법정 바로 앞에 매각 기일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사건, 예. 오늘 연기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기되었다면 이제 굳이 입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권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다면 입찰표하고 입찰 보증봉투 이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고요. 통상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10분 정도가 입찰이 마감이 되거든요. 네. 그럼 마감이 되면 이제 곧바로 개찰 준비하고 이제 개찰. 폐찰됐다는 것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고 집에 가면 되고 낙찰됐다면 입찰 보증금 영수증 받고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된다. 저기
교수님, 아예 제 입찰표 쓰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네.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어떻게 쓰는지. 예. 직접 갖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실제 입찰장에 가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입찰 보증금 봉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좀 들고 계셔주세요.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입찰 보증금 10% 수표를 이제 집어넣고, 예. 예. 그다음 물론 이제 여기다 사건 번호랑 이름 쓰는 거, 예. 그다음에 도장 찍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찍고 난 다음에 입찰 봉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입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입찰표. 네, 그래서 예. 입찰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요. 예. 자,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본인 설춘한 이를테면 예, 그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예. 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 도장은 막도장이어도 상관없나요? 본인이 지적하면 상관없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도 도장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이거 요즘에 예, 사인 많이 하는데 예, 좀 불가능한 아직까지 법원은 좀 그것을 해주지 그 않고 앞에 있다. 도장집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랑 물건 번호 쓰고 이제 요걸 다 썼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이제 본인 신분증 가지고 맨 앞에 가면 이제 집행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신분증 확인하고 넘버링 찍어준 다음에 요거를 저한테 주고 요거를 이제 입찰함에 집어넣으면 끝. 그럼 그건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폐찰되면 요거 예. 주고 보증금 돌려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렇구나.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나오셨을 때 사건 번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입찰표 작성할 때 이게 뭔가 좀 중요하니까 이게 사건 번호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입찰표 쓰는 요령을 예, 예. 좀 간단히 한번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입찰표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꼭 잘 써야 되는 것들 네.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 네, 사건 번호. 이를테면 뭐 2023 타경 뭐 792번. 예. 사건 번호 잘 써야 되고요. 예. 사건 번호가 오류가 있으면 입찰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옛날에 790인데 729로 여기 그러면 입찰이 무효화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물건 번호가 뭐 1번, 2번 예. 있으면 쓰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도장 찍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 이거는 뭐 신분증에 있는 그대로 네.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찰 가격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입찰 가격. 예, 예. 그래서 입찰 가격란에 숫자를 잘 써야만 한다. 네. 예전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냐면 만약에 최저가가 7억 원이다. 예. 그러면 7억 원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7억 5천만 원을 쓴다라고 가정한다면 예. 실자가 그냥 1,000만 단위에서 내려오면 7,5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입찰은 무효가 되겠죠? 네네. 7억 원 이상 써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래도 보증금 돌려받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예. 근데 가끔은 실자를 10억 단위 밑에서 7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 75억. 그러네. 그러면 낙찰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낙찰돼 버리. 네, 낙찰은 됐는데 예. 좋아할 일은 아니고. 예. 무효 처리해야 아니,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 어머나.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을 못 내잖아요. 예. 네, 그럼 보증금을 못 수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입찰 가격란만큼은 정말 집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숫자로 수정해서도 안 돼요. 다른 데는 수정해도 되는데 수정하고 싶다면 얼른 입찰표를 받아야 다시 돼요? 받아서 빨리 작성을 해야 됩니다. 허허. 네. 아유, 아찔한데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은. 근데 보증금은 얼마 정도를 보증금은 예. 최저가의 10%. 최저가? 네, 최저가 10%. 아까 말씀하신 그 7억이라는 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7억에 10%인 7천만 원. 그리고 나는 7억 원 이상, 8억을 써도 되고 뭐 10억을 써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통상 수표로 최저가의 10%를 내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통장에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수표에 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안에 넣어서 맞습니다. 아까 입찰 보증금 봉투에 수표나 현금으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표나 현금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크네요. 네. 아니 사실 경매라는 게 일단은 뭐 좀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 입찰자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뭐 사실 내가 좀 낙찰 확률을 높이겠다 싶으면 이제 입찰 가격을 좀 높게 써내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무조건 또 손해를 보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뭔가 입찰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뭐 경매는 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높은 가격이 있으면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수익을 위한 낙찰이 돼야 그러니까요. 네, 낙찰이 네,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통상은 우리가 이제 같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먼저 시세가 얼마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네, 체크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세의 흐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매물의 개수의 흐름, 매물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시세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분위기는 좀 앞으로 1, 2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좀 상상이 좀 어렵다.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가 중요하지 않고 예. 수익률을 감안해서 얼마의 낙찰을 받을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 부르고 내가 저거 낙찰받기 위해서 얼마라도 더 높게 부르고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비밀 입찰입니다. 비밀 입찰이네.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호가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폐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7억 네. 5천 쓸 때, 예. 줄 때 제가 이제 눈치 한번 주고, 예. 야 그만해라. 제가 8억 쓰고 끝 이렇게. 아, 그런데 겁을 먹고 이제 안 쓰고 이럴 수도 눈치 있잖아요. 한번 주고. 네. 그게 이제 옛날에 호가 경매 근데 문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네. 8억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어쨌거나 그런 폐해가 있다. 피해가 있다. 네네. 아니 근데 그동안 공부한 거에 따르면 감정평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네. 지금 낙찰 금액 설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까? 일단 감정평가액은 네. 뭐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는 건데 예. 실제로 이 감정평가액 자체는 그냥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에. 네, 왜냐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상 네. 경매가 시작되기 전 6개월 또는 1년 전에 감정평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는 1년이 지난 지금 가격에 특별히 흐름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최근처럼 1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급락했다. 그럼 감정평가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액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시세는 본인들이 국토부 실거래가나 또는 해당 물건의 중개사무소를 한 두세 군데 들러서 네.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만약에 소장님하고 저거 같이 입찰을 했는데 같은 가격을 써냈어요. 네. 낙찰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럼 2명이잖아요. 네. 어떻게 연장자 순으로 결정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는 이 입찰장에서 이론 차이로 낙찰과 폐찰이 된 경우를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점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동점자끼리 재입찰합니다. 아. 동점자한테 재입찰. 입찰표를 다시 줘서 입찰표를 다시 줘서 그 금액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만 그때 이제 전제는 기존에 낙찰된 가격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우에 네.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